저희가 지금 중점 연구에서 해하고 있는 과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인체 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 때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비스페놀 A라고 부르는 물질이 해양 동물에는 축적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인체 내에서 사람이나 고등동물 내에서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비스페놀 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조 자체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생겨서 지금까지 알려진 보고로는 주로 호르몬 계통을 교란을 시켜서 아마 호르몬 분비 쪽에 이상이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과제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기존에 알려진 호르몬 외에 또 다른 분자를 표적으로 해서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스페놀 A가 이 미세 플라스틱의 이 접착제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실제로 환경으로 노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르몬 계통을 교란시키는 것도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는 세포 수준과 지브라피쉬를 이용한 동물 모델에서도, 이 고등동물에서도 충분히 또 다른 질환인, 이제 저희가 처음 보고하는 내용인데, 폐혈증과 같은 과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피가 썩는다는 말인데, 이 면역이 과하게 일어나면서 세포의 다른 장기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스페놀 A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연구가 발생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다, 또는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해서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밖에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내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해로울지에 대한 고등동물 모델에서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비스페놀 A가 호르몬 수용체가 아닌 또 다른 면역 수용체를 타겟으로 해서 과민 염증 반응을 유발시켜서 다양한 생체 내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에 기대를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고, 환경 상태에서 플라스틱이 계속 마모가 되면서 계속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유출되고는 있고, 저소동물에서도 축적이 쌓이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플라스틱이 어류에 축적이 된 경우, 사람이 어류를 먹는 경우, 횟감으로 먹는 경우 이 플라스틱이 그대로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농도에서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킬지에 대한 현재 보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람이 섭취를 과하게 했을 때 어떠한 질병이 유발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호르몬 교란 외에는 전혀 알려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기전을 찾기 위해 가지고 충분히 독할 수 있다, 사람 몸속에 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라는 걸 찾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해 봤을 때 그런 연구가 한 90% 이상이 호르몬 계통을 교란시킨다 라고 현재 알려져 있고요. 비스페놀 A 자체가 페놀을 2개 가지고 있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호르몬 계통의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도 교란을 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발생 단계에서도 사람에게서는 아직 보고가 안 돼 있지만 동물에서 발생 단계에서 보면은 교란을 일으켜서 태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새끼 개체가 정상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연구회가 한 10% 정도 알려져 있고, 주로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또 다른 호르몬 계통 외에는 어떠한 질병을 일으킬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저희 과제는 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면역 시스템에 과연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서 이 면역 시스템 교란을 통해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저희가 실험한 내용은 일반적인 면역세포에다가 비스페놀 A를 처리를 해서 면역세포의 면역이 과부하가 걸리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동물 모델로 지브라피쉬를 사용을 해서 노출을 시키는 경우에 과민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고농도에서는 지브라피쉬가 사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초로 찾아낸 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면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려진 폐혈증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그람 네거티브 세균들이 세포벽에 존재하는 폴리사카라이드, 리포폴리사카라이드의 유사한 부분에 결합을 해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리셉터의 톨라이크 리셉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톨라이크 리셉터를
블라킹을 시켜 놓게 되면은 이 BPA, 비스페놀 A에 의해서 유발되는 염증을 막아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주로 흔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유전자 레벨에서 그리고 단백질 레벨에서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그 구조적인 이 분자 결합 부분을 찾기 위해 가지고 모레큘러 다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염증을 유발시키는데 핵심 수용체인 세포 표면에 있는 세포 수용체인 수용체와 실제적으로 결합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에 결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과민염증을 유발시키는 폴리사카라이드와 동일한 부분에 결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브라피쉬 모델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톨라이크 리셉터라고 부르는 이 염증을 유발시키는 핵심 리셉터를 억제를 시켜 놓은 경우에는 비스페놀 A를 처리를 해도 사멸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을 경유를 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고 아마도 염증 반응은 또 다른 리셉터인 저희가 찾아낸 이런 톨라이크 리셉터라든지 전혀 다른 리셉터를 경유를 해서 고등동물이 과하게 섭취를 하는 경우에 충분히 위험인자로서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알리려고 했던 게 이 비스페놀 A라고 부르는 이 물질,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 때 접착제로 사용되는 이 물질이 알려주려고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브리오에 감염이 돼서 폐혈증이 유발됐다. 그러면 사람이 막 죽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비스페놀 A가 과하게 투입이 되는 경우에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사람에게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현재 알 수는 없지만 고등동물에서 많이 축적이 돼서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방금 찾아낸 이 리셉터를 인위적으로 억제시키는 방법 물질도 현재 찾고 있거든요. 비스페놀 A 노출에 의한 염증 반응을 통한 어떤 사멸이라든지 과민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쪽으로 향후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실험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 과제의 목적은 이 비스페놀 A의 위험성을 알리는 겁니다. 축적되는 양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을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실험을 한 3분의 2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 비스페놀 A의 과다 노출이 저희가 계속 질병 쪽으로 어떤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현재 찾고 있는데 이 태아 상태에서 보면은 뼈 형성을 억제를 시킵니다. 뼈 형성을 억제시켜서 성장 자체를 저해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성숙한 개체에서는 보면은 뼈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골다공증과 유사한 현상이 과다 노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골다공증이나 뼈 형성에서 관여하는 수용체를 찾아서 향후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들 수용체를 표적으로 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서 비스페놀 A의 나쁜 효과를 저희가 억제시킬 수 있는 쪽으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가 다양하게 비만 쪽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무슨 색소 침착에도 그러니까 피부가 까맣게 되는 피부 쪽에도 교란을 시키는지 등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다양한 질환 쪽으로 현재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논문으로 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연구 펀드가 되겠죠. 연구 펀드가 문제인데 단순히 어떤 현상을 밝히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별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면은 사람에게 충분히 피해를 입힐 수 있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재 찾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다. 뭔지를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비를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중점연구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결과를 조금 좋게 얻어서 관심과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지만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분야는 처음 시도를 해보는 분야고요. 사실은 제가 면역학 전공자인데 주로 이제 해양에서 추출한 특정한 물질을 찾고 얘를 이용해서 항암제를 개발한다든지
특정한 질환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건데, 우연하게 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스페놀 A가 몸에 안 좋다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안다. 미세 플라스틱이 안 좋은 거 일반적으로 안다. 근데 진짜 안 좋냐? 에 대해서는 아무도 현재 보고가 안 돼 있고, 환경 호르몬 외에는 그럼 아무 영향이 없느냐? 여성 호르몬 수용체 외에는 아무 영향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왜 자꾸 안 좋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시는 분이 한번 해봐라. 면역학 전공자니까 면역학적인 관점에서 이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 비스페놀 A는 워낙 유명한 물질이고요. 그 외에 이제 현재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핵심 재료, 플라스틱의 소스가 돼. 얘는 플라스틱 사이에 접착제로 사용되는 물질이고요. 플라스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도 향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뭐 미세먼지라든지 위해성 인자의 위험성을 실제로 얼마나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다른 분야 쪽으로 접근하는 걸 향후 연구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향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에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다른 분야, 다른 쪽으로 독성을 일으키는 걸 찾는 것 외에 이런 걸 찾으신 분들은 현재 많지 않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얘들을 쉽게 분해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데, 그쪽 분야가 사실은 이 분야보다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플라스틱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물을 마실 때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보고가 여러 가지 저널에서 나오는데, 그 정도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다. 들어오는 양으로 계산됐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결국에는 축적이 되는 경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도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에는 앞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것, 또는 분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향후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